이런 분위기면 뭐 단기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에 이은 규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탑다운만식으로 좀 수도권까지 이제 상승세가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강남권이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강남권도 눌린 거 있으면 지금 갈아타기 하시려거나 이런 분들은 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강남이 절대가 자체는 높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렴해 보여요, 오히려. 한 1년은 이제 뭐 좀 조용한, 이제 1년 다 돼가지고 627, 한 10, 15 이후에 좀 조용히, 627 이후에 조용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만약에 수지나 뭐 평촌이나 이런 데서 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 드시는 분, 자기 집이 최근 1년 동안 그런 분들은 과천이나 뭐 조금 더 이렇게 상급지, 분당은 좀 그 사이 계속 오르긴 했지만 네. 다른 지역들 노려볼 수도 있죠. 갈아타. 실제로 거긴 1년 가까이 거의 안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면 선거 끝나고 오히려 연락이 더 많이 왔군요. 상담 그쵸, 예. 요청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보고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만약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선거 자체가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 그렇죠. 또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지에 예.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표 먼저. 제가 뭐 추천했던 사례들이나 네. 아니면 뭐 또 후레이 TV 나오니까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선물로 이런 물건, 이런 유형, 이런 상품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사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런 걸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너무 이제 그동안 추천 사례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좀 가지고 와야 더 쉽게, 그 다음에 이게 돈 되는 걸 빨리는 아니지만 쉽게 잘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몇 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려면 한도 끝도 너무 없는데. 많아서 예.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요? 네, 지금도 많고. 그러면 또 지금 추천했던 게 1, 2년 사이에 막 엄청 많이 오르면 그때도 많겠냐? 그때도 많죠. 근데 이제 점점점 그 많은 거는 똑같은데 얘를 잘 가지고 있다가 잘 팔아야 되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많긴 많지만 변수라는 건 언제든지 찾아와가지고 시장을 딱 때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잘 팔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난이도가 있는 상품으로 점점점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조금 비싼 듯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샀던 상급지 물건이 오히려 그냥 그 데미지가 왔을 때 금방 회복이 되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여기는 아직 좀 덜 올랐고 여기도 아직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찾아보지만 뭐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가다가도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다. 입지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길게 봤을 때도 아주 좋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좋고 막 그런 모든 걸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저희 제 네프콘에 올렸던 내용인데 서울에 방 4개인데 재건축까지 되는 저평가 아파트라 해가지고 예전에 추천했었던 겁니다. 어디죠? 여기가 이제 이 삼창 아파트거든요. 삼창? 네. 처음 들어봅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여가지고 300세대가 조금 안 돼요. 296세대인데 여기 보시면 올개 동신 아파트를 많이 이제 사라고 추천을 했었어요. 왜 그때 추천했었냐면 3억으로 재건축 가능한 단지 갭 투자하고 싶다면 해가지고 요 구리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형이지만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1층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될 거니까 상관이 없다. 보시면 전세가가 7억이 들어있고 실제로 보면 이게 역전세 날 거냐라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으로 구리는 비규제니까 살 수 이렇게 방 4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방이 4개인데 근데 미래가치 있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나 어렵네. 네. 근데 이게 자녀가 4분이시니까 거기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이 방이 4개인 이 삼창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버리긴 했지만 이제 언제입니까? 3월 달에 당시 7억이었고 전용이 이렇게 크니까 아무래도 대지 지분도 작진 않겠죠. 여기 이제 광운대 역세권입니다. 맞습니다. 광운대 여기 있고 엄청 가깝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는 동신도 최근 아니지만 꽤 많이 올랐고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가 19억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요거가 한 피가 한 2억일 때였거든요. 지금 피가 3억이 넘지만 그때 이걸 추천했었고 추천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이 서울원 아이파크가 고가로 분양하기 전부터 이 올개 동신을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미삼도 먼저 추천을 했었죠. 얘들이 다 올라버렸잖아요. 얘들이 이제 너무 다 올라버리니까 얘 뭐 솔직히 이거 9억, 10억, 11억 이까지 미미삼도 많이 오르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 우리는 얘가
고가로 분양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 벌써 2년 전이니까요. 고가로 분양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전매가 풀렸을 때 피가 많이 붙을 걸 예상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첨은 안 돼. 그렇죠. 또 이거 대형을 또 살려니까 또 부담스러워. 가격이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지금 그거 실입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여건이 되면 미미삼을 사고 여건이 안 되면 동신을 사고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여건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뭐 돈이 도저히 없으시면 뭐 삼창이나 이 미미삼 분양하기 전이니까 이 6구역을 그냥 피 주고 사라. 장이 6구역을 돈 있으면 미미삼을 사고 돈 없으면 동신이나 장이 6구역 피를 주고 사고 그다음에 요 위쪽에 가보면 그 좀 덜 오른 여기 가보면 요 꿈에서 SK를 그냥 갭 투자로 사든지 당시에는 도저히 안 되면 이 모아타운이라도 뭐 그건 그때 1,000만 2,000만만 주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요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그 사업을 안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벌어졌어요.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이빨 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뭐야? 여기 이제 동북선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런 거라도 하자. 그 중에 이 삼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삼창이 거의 안 올랐어요. 동시는 3억 정도 올랐어. 얘는 한 3억 정도로. 얘는 거의 안 올랐으니까 세대수는 300세대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실에서 보면 대지면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사자고 했는데 봤더니 얘도 작은 것도 있고 큰 평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더 그대로 있는 거예요. 7억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방 4개 7억 주고 사면 어떻겠냐. 대지분 보시면 14.4평이잖아요. 월계 동신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주 소세대 있거든요. 이거 세대수 적으니까 안 오른 거 아니냐. 이걸 왜 추천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7억으로 방 4개 재건축까지 돼가지고 주변 시세가 18억 정도 하는 그런 곳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18억 정도 시세로 가려면 동대문보다 조금 낮아야 되고 뭐 이런 곳인데 거기에 방이 4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7억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용적률 막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 네. 높은 거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걔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낮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 재건축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7억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없는데 이게 뛰길래 그럼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호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뭐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뭐 8, 9억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올랐네요. 그래도.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뭐랄까 못 사셨어요 그분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이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왜 안 사셨대요? 실거주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이렇게 맞춤형을 드려도 뭐 갔는데 뭐 물건 호가를 좀 올렸다 주로 뭐 아니면 뭐 배우자분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와. 하시는 경우가 많죠. 조금만 세대수를 양보하면 세대수를 양보했는데 얘가 또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거나 그 지하철역이 너무나 좀 미래 가치가 없는 이렇게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이선 뭐 저 끝에 있다든지 네. 그러면 7억 주고 사기도 좀 아깝죠, 솔직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주변 시세가 최소 뭐 한 20억 가까이 하면서도 도저히 안 되면 주변 시세가 15억까지는 가져야 되고. 왜냐면 그 이상이어야 서울을 사는 게 의미가 있죠. 만약에 15억 밑에 뭐 10억짜리, 주변 시세가 10억, 서울에 그런 건 잘 없겠지만 12억짜리 이런 걸 산다라고 하면 굳이 서울 살 필요 있을까요? 경기도 그냥 가도 부천만 가도 그런 데 많으니까. 그러면 7억 주면 솔직히 방 4개 살 수 있는 데 많이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있죠. 있게 있죠. 심지어 화장실도 2개입니다. 네. 와. 그래서 화장실 2개인 곳 찾는 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 걸 찾아오냐면 상봉 쪽에 거기 96년식 이런 데 보면 귀신같이 화장실 2개 있는 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삼창이 절반밖에 안 돼요. 땅이. 7평?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대지지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0세대는 사지 마라. 누가 그런 툭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럼 이건 진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300세대는 되고 299세대는 안 되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이렇게 이게 그리고 재건축 되면 300세대도 넘겠죠. 네. 땅이 있으니까 이건 최소한 400세대 이상 나오는 곳이니까 뭐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격대가 맞는 거고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15평짜리도 진행하고 14평짜리도 진행하는데 심지어 여기 보면 엄청 7평, 8평밖에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대지집은. 네. 네, 요런데 한일.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해요. 재건축이 너는 뭐 그냥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막 그 추천하냐 이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많이 드리긴 어렵고 대지 지분이 크고 주변 시세가 생각보다 최근에 한 몇 억씩 급등했다. 그러면 그런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나는 소외되어 있는. 네, 그냥 나는 뭐 재건축 뭐 소단지였거나 대지 지분이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10평밖에 안 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재건축 한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성을 생기게 해준 이유는 이 주변에서 갑자기 압도적인 5억씩 올라줘 버리면 없던 사업성이 막 생기면서 내 가격 멈춰 있었던 거고 나도 사업성을 받아서 재건축으로 바뀌게 되는 구조니까 실수요 관점에서 접근했다가 이제 그런 뭐랄까 개발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 어떡하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네. 추가 분담금. 근데 그거는 한 10년 있다가 내는 거니까 야,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빚은 빚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년 있다가 낼 때도 계약금을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10% 내면 나머지 중도금 60%는 또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한 추가 분담금이 8억이다.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만 조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나머지 추가 분담금이 뭐 7억 2천이 남았어요. 중도금하고 잔금이. 그건 입주 때 다 내면 되는 거죠. 입주 때는 뭐 전세라는 걸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진짜 행복한 고민이겠다. 왜냐면 그때 가면 이게 좀 올라 있을 수 있으니까. 7억은 아닐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빵빵백 이런 거. 그쵸, 빵빵백이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좀 빵빵백 되려면 좋은 사업장이어야 되니까.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재건축 자체가 귀해가지고 시공사나 이런 데서 다 빵빵백을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재건축이고. 사실 이 장비 하나만 놓고 봐도 왜 이 재건축을 사라고 하냐가 사실 많은 걸 시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 내 집이 상급지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7억 주고 샀어요. 7억 주고 샀는데 상급지 집은 15억이면 내 집이 7억짜리 집이 15억짜리 집보다 더 많이 오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7억짜리를 안 사고 15억짜리를 사는 방법. 하지만 이제 많은 금융 비용이 나가죠. 즉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두 번째 전략이 7억이 있는데 7억짜리를 안 사고 8억을 전세 끼고 15억짜리를 사는 방식. 이 두 가지 다 레버리지잖아요. 네. 근데 하나에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저렴한 집을 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의 그 상품만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레버리지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까 전세 끼인 물건을 15억짜리를 7억에 샀잖아요. 8억을 끼고 그런 걸 더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전세가 12억 낀 걸 3억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두 채를 사버리면 뭐 세금을 배제를 한다고 치면 3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은 15억 이거랑 비교 내가 갈아타고자 하는 곳은 15억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현재 전세가를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지방에서 1억에 전세가 9,900만 원, 100만 원 투자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100개 샀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상급지로 간다. 이런 전략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걸 하실 분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가 결국엔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갚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규제도 막혀있고. 네. 그리고 집을 뭐 전세 끼고 사는 거야 한 채도 괜찮지만 뭐 두 채, 세 채 사봤자 세금만 많이 나가고 또 실익이 토제로 없고 막혀있고. 예, 실익이 없고 뭐 지방은 뭐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레버리지가 이거라는 거죠. 그 정비사업 물건을 사는 게 레버리지인데 그럼 이게 왜 레버리지냐?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내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한 10억을 더 내겠습니다. 나중에 뭐 15억을 더 낼게요. 5억을 더 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레버리지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다만 그 대출 빌린 것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이자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내라고 할 때 그때 한 10년 후에 그때 가서 내는 거니까 이런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급지 갈아탈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시면 이제 대출 많이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 레버리지, 전세 예. 레버리지, 시간 레버리지. 맞습니다. 네. 시간 레버리지.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가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만 계속되고 상급지 갈아타기. 다들 이제 여기에 조금 낡았어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그래도 여기 가운데에서 나중에 성동구라도 가고 싶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얘가 올라줘야 되는 거죠. 많이 올라줘야 되는 거죠. 비록 지금 7억이지만 나온 김에 보시면 나 그래도 이 7억짜리
그 살 돈도 없어. 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조금 활용을 해보는 거죠. 더 많은 시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가상의 구역을 그려봤어요. 재개발닷컴에서. 그냥 그리신 거죠? 네, 제가 그린 겁니다. 뭐 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되는 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려봤더니 노후도가 지금 소유자는 한 207명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군요. 예, 다 그릴 수 있어요. 노후도가 72% 나옵니다. 72%. 그리고 반지하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재개발도 가능합니다. 예, 재개발도 가능하고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또 역에서 가까우니까 위치는 좋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뭐 역세권 장기선택주택 건립 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도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걸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충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난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보시면 1억 1천이고 5,500이니까 지금 5,500만 원 투자금이 들잖아요. 네, 그죠. 5,500 여기 1억 1천이거든요. 네. 근데 월세도 2,027만 원이 나오니까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임대를 뭐 전세 1억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후도가 좋은 곳에서 내 집만 가운데 위치를 해가지고 요런 데 위치를 해가지고 빼박. 대척당하지 않게. 못 빼게 한 것 중에서 신축을 사는 거죠. 그래야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추가로 한 채 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이걸 하나 더 샀다는 얘기는 나는 한 이 2주택 상태로 계속 한 뭐 10년, 20년 더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뭐 그럴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난 지금 한 얼마 있을까?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신용대출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주식이 최근에 올라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는 집을 서울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은 이걸 하나 사놓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 되죠. 다만 이제 이거 샀으면 나중에 생애 최초 안 되니까 어떡하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추천을 못 드리는데 요거 라이브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왜 되냐에 대해서 너가 좀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서 좀 다 하긴 좀 시간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만 저희가 보는 걸로 이 자리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이제 가운데 역세권이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순서대로 너가 돈이 있으면 미미삼을 사고 그것도 적으면 동신을 사고 아니면 이거를 뭐 피 주고 사든지 서로 아이파크를 피 주고 사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도저히 돈 없으면 이런 어떤 이 안에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사도 만약에 이거를 2억이나 3억 주고 사면 좀 이 단계에서는 아쉽죠. 예. 근데 거의 이건 거의 전세까지 가까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번 한번 왔을 때 상가 때 받으신 분 거 이것도 여기다 올렸었거든요. 이거 그때 네프콘 회원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을 때여가지고 그때 보셨던 분이 신도림이다. 네,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상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이제 받자 그런 컨셉이거든요. 쭉 내려가 보면 상가 월세가 꽤 잘 나와요. 월세가 꽤 잘 나오는데 핵심은 이 상가 동이 소유자가 8명밖에 없고 이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25층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네, 100명. 100호인가? 100호까지 있네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 땅의 가치가 높으니까 여기서 같이 하자 그러게요. 근데 보면 8.31평밖에 안 돼서 사실 재건축이 좀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니까 용적률 한 400%까지 가게 되면 8.31평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당장 얘가 재건축 되냐? 당장 재건축 될 것 같으면 이 가격이 아니겠죠.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이 가격이 아니니까 오히려 몇 년 남은 걸 사야 돼요. 지금 보시면 98년식이니까 28년이니까 조금 남았잖아요. 재건축 되려면. 아직 이슈가 생기기 전 요런 거. 한 7, 8년 남았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응용해가지고 뒤에 후반부에 오늘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보고 계시면 뒤쪽에 이렇게 조금 더 재건축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이런 단지들을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뽑아왔으면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재건축 상품이 아니지만 나중엔 재건축 상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의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은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예전에 이제 마포 성동에 올랐으니까 좀 큰 평수 사자. 금오두산 예전에 금오두산이다. 금오두산 예전에 이거 추천했었던 건데 비슷하게 그럼 현 시점에서는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 네. 제가 이제 개봉 한마을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대형 단지이기도 하고 여기 압니다. 그다음에 연식으로 놓고 보면 당장 지금 재건축할 곳도 아니고 용적률도 꽤 높고 문제는 대지분도 적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중공업지니까 보라색이니까. 예, 이렇게 되면 400% 돼서 재건축이 되는 이제 상품인 거죠. 이렇게 가보면 이제 큰 주변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고척. 예, 여기가 이제 신축인데 분양했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여기 호가가 한 17억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트리오스 강변도 벌써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호가가 막 14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지금 호가가 한 10억인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내 땅에다 일반 분양 안 나온다고 하면 내가 한 7억 정도 더 주면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재건축으로. 그럼 내가 10억에다가 17억 더 주면 17억인데 이 정도가 만약에 개봉역에서 가깝고 여기는 그래도 당장 한 재건축 돼도 한 18억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도 괜찮은 거죠. 신축 자체가 기하니까. 개봉 17억. 근데 야, 뭐 여기가 그렇게 비싸 그러면 이제 안 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메리트가 없다가 이쪽 주변이 올라주면서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장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사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 그 후자의 방향이고 철산 헤리티지 자이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2의 철산 헤리티지 자이가 어디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성남에 이제 헤리스톤이 입주를 한다. 삼성역 헤리스톤이 입주한다. 그리고 거기에 효성 헤리턴도 입주를 한다. 그럼 그 주변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아파트 살 돈은 없고 또 실거주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수진 1구역이라는 뭐 재개발을 사볼까 했더니 그래도 벌써 많이 올랐어. 투자금이 뭐 7억, 8억이야. 그러면 조금 더 초기 단계로 해가지고 뭐 한 4억대로 할 수 있는 거기 어디지? 가천대역인가? 태평역인가? 그쪽 근처에 있는 뭐 조금 초기 단계 재개발을 한다. 난 이 돈도 없어.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쪽 은행동 가가지고 5천만 원으로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내 가진 금액대별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출발점은 뭐냐? 뭔가 그쪽 대장이 되고 있는 아이가 한꺼번에 몇 억씩 오를 수 있다. 그럼 나는 그 주변에 무엇을 살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게 무조건 답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또 이걸 살 돈도 없어 라고 하면 이 주변에서 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살펴본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 이 보시면 24평이랑 32평이랑 있는데 둘이 만약에 이 상태가 돼 있다. 24평이 딱 붙어 있다. 32평이. 그러면 평소에 이게 신축이라면 이런 걸 사도 되고 뭐 엘스나 잠실이나 뭐 반포나 이런 거면 24평이 딱 달라붙었다 하더라도 33평보다 24평을 사도 돼요. 왜냐하면 반포까지는 아니고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서 샀다가 거기서 또 갈아타야 되니까 나는 24평에서 33평 안 갈아타고 차라리 24평에서 더 좋은데 뭐 신도림에서 당산으로 24평을 가고 싶어. 그럼 24평을 사도 되는 건데 여기서 왜 한마을 위치도 좋지 않은데 신도림이나 저쪽에 뭐 당산에 비하면 얘가 위치가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까 그 개봉 한마을에 왜 그럼 32평을 사라고 하냐. 난 또 그냥 갈아타고 싶은데 더 좋은 곳으로. 이게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곧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큰 걸 사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산 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형대별 그 가성비도 좀 따지는 거죠. 응용을 해보면 비슷해요. 부천도 조만간 여기에 이제 그 홈플러스 자리에 좀 비싸게 분양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충 머릿속에 넣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고가로 막 14억에 분양해버리면 여기 선도지구부터 오를 것이고 이미 선도지구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얘도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 옆에 선도지구는 아니지만 대지지분 좋은 아이 여기가 또 많이 오르면 여기가 대지지분은 좋지만 그래도 뭐 그다음에 시세가 좀 싼 곳들 왜냐하면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학교라든지 뭐 위치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또 아까 뭘 보라 그랬죠? 평형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냥 이쪽 끝마을에서 뭘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큰 걸 사는 게 어떻겠냐. 85랑 101이랑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걸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 시점에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글이에요? 이게 이제 3월 말이네요. 보니까. 아니네요. 한 4월 달쯤이네요. 4월 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지금 응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예. 이런 패턴을 좀 아셔야 되니까. 구독자분들하고 행복한 백수님하고 싱크를 지금 맞추는 맞습니다. 과정이에요, 지금. 예. 그죠? 물건을 갖다가 보여드려도 네.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어떤 배경,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질문 중간중간에 한번 볼까요? 네. 마포 공덕역 근처 신축 빌라 구입 어떤가요? 이제 초초기 재개발 준비 구역입니다. 공덕역 근처면 이건데
예, 여기 한 신축 빌라 거기가 이제 신축 빌라가 좀 많아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본 부여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신축 판매하고 있는 곳들 몇 동이 되거든요. 한 3동 정도 되는데 위치는 예, 끝내줍니다. 노후도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뭐 반대가 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축 팔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노후도 자체는 좋거든요. 86%여가지고 다만 이제 단독 소유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해줄까? 반대 없이 갈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단독 소유자가 차라리 지가가 비쌀수록 단독 소유자가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 그래서 삼성동 모아타운이 그런 면에서 좋고 일원동과 또 다른 곳을 비교했을 때는 일원동 모아타운이 있고 일원동 신통이 있다라고 하면 신통은 단독 소유자가 더 많고 모아타운은 구역계가 줄어들면서 단독 소유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적어야 돼요. 이 지가가 비쌀수록. 근데 여기는 지가가 최상위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독 디벨롭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내 매수가가 이쪽에 만약에 후보지 선정됐다라고 하면 이거 최소 한 10억 정도는 하거든요. 원룸도. 왜냐면 공동만 그런 게 아니라 염리 5도 원룸이 9억 5천. 그렇죠. 염리 4도 뭐 9억 5천 10억. 여기 아직 연본 부여됐는데 7억 5천. 위치 더 좋지만 7억대, 6억대 이렇게 잡히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해볼만 하죠. 근데 지금부터 막 8억 5천 이렇게 막 주고 원룸 이런 걸 사가지고는 아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변수는 있죠. 너무 좋네요, 위치는. 그쵸. 예, 위치는 좋은데 뭐 이런 신축을 팔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초기 단계의 물건을 좀 활용해가지고 내가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우리 무료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 좋습니다. 무료 강의 7월 11일 날이죠? 11일 날 하는 건데 네.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강남을 들어가고 싶은데 뭐 5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으로. 돼요? 뭐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최대한. 예, 그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서울을 매수하고 싶은데 5천만 원으로 하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울을 5천에? 네. 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울.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쫓겨나죠. 5천만 원짜리가 이 강의 시장에서 쫓겨나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네. 저도 돈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저도 안 오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니, 투자로 밥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650채를 사봤다. 네. 그래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11일 날에 맞습니다. 행복한 백수님하고 오전에 10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고정 채팅하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네, 네.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추천 물건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경매이긴 한데 이게 총 80평이거든요. 80평 LG 빌리지 이 앞쪽 동이니까 이 뒷동이 좀 그거 경사가 있긴 한데 얘도 가보면 역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성북역에서 동탄까지 여기거든요. 여기 이 건데 얘가 이 80평 아파트가 이런데 한 25평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았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으려나.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런 대형도 살만하다. 왜 그러냐?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뭐 평형이 이거 보면 200제곱이고 전용이 190제곱이고 160제곱인데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동이 앞동이면 이쪽 앞대가 있으면 그냥 가격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떤 걸 보냐면 이 크기도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아무래도 더 우위에 있겠죠. 무슨 여기가 벌써 재건축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25평 엄청 많이 올랐는데 얘들 거의 대형 안 올랐잖아요. 한 2002년, 2001년, 뭐 2003년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98년식보단 조금 그래도 더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큰 집이 필요하신 분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방이 많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부업으로 외국인들 하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 한 4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분당 뭐 75만 원, 8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셔도 괜찮죠. 좀 외국인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가끔 상담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리금을 150만 원밖에 못 갚는다. 그걸 그냥 무조건 닫아버려. 그러면
또 갈아타게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담대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한계 극복이 안 되니까 주로 이렇게 옆에서 갈아타게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업을 하세요. 네. 그런 외국인을 이렇게 같이 스테이라고 해야 되나? 방을 하나 내주고 이제 밤에 막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낯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감내하면 월에 뭐 150, 2명이면 뭐 4명이면 300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또 이자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상급지인데 투자금이 적지만 신축 한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이제 확보해보자는 거죠. 대신에 이걸 가지고 가더라도 여기 이태원 1구역 물건이었는데 여기가 언덕인데. 그쵸. 그래도 이쪽 주변이가 워낙 그 시세들이 다 좋으니까 평당 1억은 넘어간다 보는 거죠.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마포의 염리 4나 5 이런 데들도 그게 넘잖아요. 시세가 그가 10억 가까이 하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빌라가 근생도 아닌데 5억 3,800짜리 정말 저렴한 거죠. 네. 금방 나가긴 했었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제가 얼른 뭐 네프콘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특징이 전용이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어도 전용 20제곱 이하로 청약하는 데는 무주택이 전용 20제곱 이하는 청약하는 데 무주택.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 해도 되고 자녀분에게 이런 걸 이제 사줘도 되죠. 청약에 데미지가 없게. 네. 왜냐면 그거 있다가 자기 생애치투 날아갔다고 부모님 좀 원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녀 입장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부모가 이제 좋은 취지로 해드린 건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두 채 비과세 받는 전략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내가 한 채 정비사 물건을 가지고 있고 또 대체주택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그때 부가현 3구역 사고 수서 3익 사는 경우 상계 2구역 사고 상계 주공 또 하나 산 경우인데 네. 이거 말고 예를 들었던 게 독바이 역세권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주택을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근데 독바이 역세권 구역이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투자금이 3억 되긴 한데 이 물건 3억 되긴 한데 뒤에 가보면 2억 3천 물건도 있어요. 2억 3천 물건이면 사업시행 인가 나가지고 서울에서 사업시행 인가 나는 그 물건 중 투자금 중에 거의 상계 2구역이랑 맞먹을 만큼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거거든요. 투자금 엄청 적게 드는데 근데 이 독바이 역세권 구역이 왜 메리트가 있냐? 사업시행 인가 난 구역 자체가 너무 적어요. 서울시에. 이게 있어야 대체주택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이걸 고를 수 있는 그 선택지 자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시행 인가 난 그 단계 자체가 별로 없고 이 구역 안에 물건 중에서 뭐 하나 샀다고 치면 조금 넓게 보면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제 8월 달인가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철산 헤리티지 자이처럼 매물이 잠기면서 올라가는 거죠. 장이 그 자이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다 자극을 하는데 이 불광 5구역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가련 1구역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얘가 메디알. 쏘아 올린 공이 네.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불광 미성 대형 아파트 대형 평형이 저렴했다 이걸 추천을 했었고 여기가 가격이 저렴하다 충분히 다 영향권에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이거 한 2억대 주고 2억 5천 주고 차라리 이걸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투자금 5천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5천으로 가능한 곳이었으니까 가련 3구역 이런 걸 또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시면 얘가 5천인데 얘는 투자금이 거의 6억이에요. GTX 역까지 거리는 거의 똑같아요. 시간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나는 무조건 신축을 받아야 되라면 여기로 가시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놔야 되겠어라고 하면 이런 걸 가시고 난 어느 정도는 좀 있어. 요거 사고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한 몇 억 생겨. 그럼 일단 이거 2억 주고 사놓고 나중에 대체주택 하나 더 사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전략들이 이 한 공간에서만 지금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 있네요. 나는 도저히 빌라는 못 살겠어. 그럼 여기 이제 불광 미성 아파트. 이것도 이제 작은 평형부터 오르니까 가급적 가능하면 큰 평형. 큰 평형까지 다 올라버렸어. 그러면 경매 나온 거 있으면 경매 노리고. 그럼 마지막까지 이제 그래도 5천, 1억에도 더 싸게 사는 방식. 초기 단계라도 그 금액대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들고, 얘가 한 5천 정도 들고, 여기도 뭐 1억 이상 들고. 이쪽에서 한 금액대를 좀 줄일 수 있는 곳이 뭐 여기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금액대가 좀 그러니까요. 1억 5천 가까이 들고, 여기 뭐 여기 이런 데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버리지를 쓰는 방식이 대출을 많이 받는 방식, 금융? 그다음에 남의 돈 쓰는 전세금. 근데 전세금은 상환의 압박이 있잖아요.
첫 번째 레버리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몇십 년 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이자만 잘 낸다면 내가 그거를 가격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만기가 짧단 말이에요. 2년이나 4년 안에 전세금 반환해줘야 될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쉽게 섣불리 막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운이 없게 내가 그거를 전세금 돌려줘야 될 시기에 갑자기 IMF급 위기가 탁 터지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거를 다시 전세금 받아서 돌려주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벌써 몇 억씩 역전세가 나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나중에 한참 후에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건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거기서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 내가 가는 방식이 이 정비사업 물건을 2개 쓰는 거예요. 2개를 가져가. 이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할 건데 이 2개를 가져가는 거를 정비사업으로 둘 다 맞춰버리는 거죠. 요거 하나 사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사고 독바이 역세권 하나 사고.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면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독바이 역세권은 실투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작게 든 게 한 2억 중반 정도까지 전세 끼고. 그러면 고민할 만한 게 이 독바이 역세권하고 그쵸. 아까 제가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입지가 요거거든요. 네, 이거 좋죠. 1.5억. 네. 그럼 이제 좀 고민하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예 길게 보고 하나를 살 것이냐, 내가 돈이 좀 더 생길 것 같으면 이거 하나 사놓고 이걸 또 사버리는 거죠. 대체주택. 아 근데 이거는 연번부여니까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네, 이건 진짜. 벌써 한 사업시행인가. 얘랑 가보면 우리가 시간을 벌써 먹은 게 이게 이까지 가려면 한 최소 5년 이상, 그렇죠. 뭐 늦으면 한 10년까지 걸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내 집 마련을 제재로 가는데 제재가 너무 초기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내 집 마련 때문에 그 기다리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언젠간 신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10년 기다리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10년 기다렸는데도 신축은커녕 아직 뭐 부관 3구역처럼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면 많이 지치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집 마련 하신 분한테 이 정도 단계만 가도 상당히 사업시행인가 단계만 가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이런 투자 아이디어. 예. 만약에 여기서 실거주 할 수 있으면 2년만 실거주 해놓으면 굉장히 자유롭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녀도 있으시고 뭐 현재 새끼인 상태다 이래가지고 실거주를 당장 못 하시면 조금은 실거주를 미루긴 미뤄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어떻게든 실거주 하긴 해야 됩니다. 자양동 눈에 들어오네. 예. 뭐 좀 맥락은 다른 거니까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네, 다 흐름대로. 비슷해요. 예. 이거 그때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장미 아파트. 네. 이거 구두로만 설명드렸고 맞습니다. 이거를 사건을 이제 못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수강생은 아닌데 아. 신건에 받으셨어요. 어. 신건에 그냥 청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받으신 것 같아요. 예전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요게 오늘은 있는데, 새로운 걸로 또 더 예, 배우려고. 요거는 이제 이왕이면 자취를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서 하면 좋잖아요. 예, 강남에서 그때 한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때 안 받아가지고 결국 유찰돼가지고 요 엄청 높게 낙찰이 됐어요. 보면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 보시면 이쪽이 노후도가 꽤 있는 곳이 한번 내려볼게요. 노년. 네, 노년 쪽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노년 초등학교 뒤쪽에 요쪽이 그 뭐냐면 백종원 가게 많은 곳 있잖아요. 아 그쪽 그래요? 그 뒷라인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좀그 미용실이 많은 곳이거든요. 왜 미용실 많을까요? 예, 거기가 아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가상으로 또 그려봤어요. 네. 가상으로 그려봤는데 강남권에는 단독주택도 많고 단독주택만 개발해도 빌라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노후도가 이렇게 심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지가가 높은 지역은 노후도가 좀 심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독을 헐고 사옥을 만들어도 되니까 네. 신축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만큼 개발 가치가. 근데 이 단독 세대수가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인데 노후도가 60% 넘어요. 재개발이 되려면 일단 60% 넘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선택 사항으로 뭐가 이렇게 높아야 돼. 근데 그 중에 이 반지하 비율 높은 거는 서울시에서 또 좋게 봐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경매 물건이 실제로 네이버에 나온 게 2억이고 저 경매로 만약에 저걸 1억 4천에 받으면 저런 게 필요한 사람 또 사기도 산단 말이죠. 강남에 그래도 땅이 몇 평짜리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땅이 몇 평이죠? 3.4평인데 뭐 1억 4천에 받으면 평당 5천밖에 안 하는 거 엄청 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받고 결국은 유찰이 돼가지고 너무 눈에 띈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차라리 이때 받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그 재개발 덕분에 여기에 그려진 거예요. 내가 그릴 때 이게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그려진 거고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추진 중이긴 해도 도심 공공으로 추진 중이긴 해도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눈에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라갔구나. 더 높게 낙찰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 비슷하게 그리셨네요. 저도 이제 회색이 대표님이 그리신 맞아요. 그리신 제가 거예요? 그릴 때도 이거를 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노후도를 보고 그리거든요. 딱 봤을 때 내가 그리더라도
요쪽은 빼야 되겠다라고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대부분. 제가 뭐 그게 성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는 딱 봐도 노후도가 그거 하니까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초년생이고 이 정도 금액은 있어. 그리고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경매면. 그러면 한 1억 정도 대출 받고 5천만 원으로 내가 자취방을 구하는 거죠. 월세 내는 것보다 1억 대출 받으면 내 집도 생기고 강남에 땅도 있고 강남에 땅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값에 비해서도 싼데 심지어 개발만 되면 더 좋다. 이게 비슷한 컨셉이에요. 자양동도. 자양동 네.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자양동도 이렇게 막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요 모아타운 요 위쪽에 위치한 요 위쪽에 위치한 물건이었어요. 자꾸 경매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얘가 이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공람이 돼가지고 아예 진행이 된 거고 이 안에 빌라가 뭐 대부분 막 7, 8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빨갛잖아요. 빨간 곳에 위치한 이 빌라인데 땅이 11평이나 돼요. 근데 진짜 컨디션이 엉망인데요?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지층입니다. 네, 맞아요. 지층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 이쪽 지층이 있고 이쪽 지층이 있는데 파묻힌 정도가 다른데 덜 파묻힌 이쪽이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높낮이 차이가 좀 있군요. 조금 한 15년, 20년 된 것 같긴 하지만 샤시도 하긴 했어요. 10년은 넘은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이제 누가 낙찰을 한 2억 6천 근방까지 와서 받아가셨어요. 그래도 좀 싸게 받으셨어요. 이 물건의 장점은 결국은 이것과 묶어서 모아타운 확장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 묶어서 가거나 편입? 아니면 얘들만 가도 얘들만 따로 가도 요 색깔끼리만 뭉쳐도 한 200세대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0세대 이쪽에서 200세대 나온다 그러면 25억은 가겠죠. 신축 84 925. 요 밑에 내려가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스트포. 여기 맞나? 맞을 거예요. 925. 괜찮은 위치에 아주 저렴한 땅값으로만 놓고 봐도 아주 저렴한. 하지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이렇게 돼야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지. 여기 뭐 이렇게 그림 그려지면 뭐 6억, 7억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전에 사놔야 되는 거예요. 지층이라도 이 땅이 11평이니까 굉장히 좋은 50제곱이면 뭐 누가 실고 잔다 해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조금만 욕심 내려놓으면 충분히 할만해요. 용기가 안 난다 나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빨간 벽돌집 몇 년식이 90년식이고 나 이거 이제 꽤 됐네요. 이제 건축물이 사실 이제 제 나이보다 더 들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물건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염리 5구역에 위치한 이 곳 안에 있는 공매 물건인데 아직 그 매각이 안 됐어요. 진행 중인 건데 지금 이 날짜가 맞는지 아니면 더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뒤로 늦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땅이 25평이잖아요. 땅이 25평인데 아까 원룸이 여기가 얼마 그랬어요? 10억이라고 그랬죠. 원룸이 10억이고 근데 이 감정가가 10억 3,500. 단독 주택은 아니고 상가, 근생이에요. 근생. 그러니까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장점이 위치는 한 요쪽 어디쯤에서 장사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제일 싼 게 9억 5천 10억이죠. 이게 다 원룸들인데 땅이 25평이나 되는 이 식당이네. 근생 식당. 월세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여기를 그냥 투자로 대출 받아서 매수를 하면 연묘. 한 투자금 한 4억, 3, 4억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별히 또 월세는 이제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싸네요. 좀 저렴한 거. 그러면 이거 상가인데 아파트 어떻게 받냐라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원래. 근데 상가라도 땅이 90제곱미터가 넘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90제곱이 안 돼요. 80 몇 제곱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간평을 해가지고 염리 5구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만약에 59제곱이 제일 작은 거다. 근데 이거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다. 너무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근데 운이 좋게 39제곱을 짓기로 했어. 근데 이거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 이거보다 내 거 간평이 더 크면 돼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땅이 25평이나 되기 때문에 간평이 뭐 아무리 못 나와도 1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5구 타입이 제일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거 1층 가격이 10억보다 조합원 분양가 낮으면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거 5구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훨씬 더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좀 보면 될 거예요. 아, 그런 포인트로. 그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염리 5구역 정도면 관리처분인가 날라고 해도 한 10년은 남았는데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상관. 이것도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장점. 그렇네요. 10년으로 생각해보면 분양가가 그죠? 5구도 그렇고 좀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얘도 감정가도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땅이 그래도 이 정도 크면 최소 분양 면적보다는 좀 간평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서울집 매매가 6,900이면 뭐야? 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6,900만짜리 집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썩은 거 아닙니까? 그 아무리 썩었겠죠. 근데 준공업자 거기도 역세권, 면책공지. 잘 봐주시고. 다 네 책임이야. 예,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네. 갔더니 뭐 화장실도 없다든지 막 이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네. 신도림역이 요 물건은 이곳에 위치했었습니다. 실제 이 노도를 제가 한번 또 그려봤죠. 네, 이쪽으로 봤는데 빨간데 내게 만약에 위치가 여기인데 만약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요렇게 대충 그려주면 개발이 되는 건데 나 빼고 이렇게 가면 나가리. 그쵸. 나는 그냥 저 낡은 집을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집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검색하면 안 나오고 땅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보면 이렇게 대로 돼 있잖아요. 대. 네. 땅으로 6,900만 원. 할인도 해줄 것 같아. 좀 더 깎아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 위치인데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고 4평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13제곱미터에 정확하게 스펙은 13제곱미터. 혹시나 개발이 되면 이거는 대박인 거죠. 이 지상이 지금 이 건물이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와. 네. 와. 아, 이거 사진으로 보면 문도 진짜 어떤 문이냐면 종이 같은 거 끼워야 문이 닫히는 그 문이 있죠. 이렇게 알루미늄 그 샤시 옛날 알루미늄 샤시 그 재질의 사진을 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건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사는 거다. 땅을 보고 이게 만약에 내가 4평 정도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지만 개발이 되면 이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 때문에 이 불업구 건물 때문에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건물이에요. 나는 날아가면 안 돼요. 보면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는 국유지 국가소유 토지입니다. 네. 등기 건축물 대장 모두 없습니다. 구청에 무허가 그게 있네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국유지인데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개념인가요? 어, 지금 대를 우리가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일부는 내 땅이고 일부는 국유지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4평만 되고 나머지 필지에 그쵸, 일부만 사는 거구나. 그쵸. 그 집은 4평보다 더 크고 사람이 살려면 4평은 너무 작잖아요. 화장실도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존재. 어. 있긴 있네. 있나 왜? 그러니까 근데 샤워실 있다고는 안 했다. 이런 거죠. 그죠? 아, 그쵸. 네. 샤워는 어렵죠. 보일러도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세입자 나가셨다고 하는. 약간 조정 가능. 국유지를 깔고 있으면 점용료를 좀 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점용료를 좀 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깔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이거 올리고 나서 많이 연락 왔어요. 이거 진짜 내가 살 거야 말 거요. 근데 제가 막 본인의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막 사세요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공시지가 2억 미만이면 주택수 미포함인가요? 다주택자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거는 지방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은 1억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거는 취득세에만 해당이 되고 모든 우리가 5개를 봐야 돼요. 5개를 왜 5개를 하면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그다음에 매도할 때 양도세, 또 집 살 때 대출, 그다음에 청약할 때 주택수. 그러니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이 5개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기준시가 2억 이하나 1억 이하는 이 취득세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뭐 청약할 때 정도에 해당되는데 본인 집이 하나 있으시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뭐 대출 받을 때 다 들어가요. 주택세. 취득세만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닌 거지. 양도세 중과도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으면 네. 양도세 중과도 신경 써야 되고 설사 지금 뭐 안양이나 구리나 이런데 규제 지역이 아닌데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채 더 샀다가 규제 지역에 하나 더 샀다가 갑자기 내 사는 곳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어.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집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집을 늘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뭐까 상가 건물이 또 괜찮은 거죠.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또 상가. 그래서 네. 뭐 제가 멤버십 수업할 때도 5월달 주제 그런 거였어요. 아파트 상가로 그 아파트 받는 방법.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수도권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에서 어떻게 해야 뭐 강남권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받을 수 있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강남권 아니지만 어떤 물건을 사야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구성남 신흥 1구역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잘하셨네요. 사업성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투자한 대비 수익이 좀 클까요? 그렇죠. 사업성은 사실 가변적입니다.
내게 지금 사업성이 보통 사람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없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많다를 사업성이 좋다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한 서울 수도권에서 7대 3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그럼 7은 뭐냐? 그냥 내 집이 많이 오르느냐 이거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흥 1구역이 옆에 수진 1구역에 의해 가지고 내 집도 많이 오른다. 산성역 해리스톤에 의해서 내 집도 많이 오른다. 신흥역 효성 해링턴에 의해서 내 집도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내 사업장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집은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의한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성에 의한 수익은 뭐냐면 이 사업이 잘 돼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 그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려면 정말 좋은 사업장 뭐 반포, 압구정 이런 데서는 그 사업성도 잘 따져보고 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뭘 보고 사야 되냐 그냥 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얻을 수익 이게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뭐 인천으로 갈수록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안 좋아 디폴트. 네. 아무리 좋아봤자 그게 나한테 크게 줄 수 있는 수익은 비중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서울에서 뭐 7대 3에서는 그런 데 가면 9대 1 뭐 아니면 거기서 아무리 비싼 곳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을 얻을 수익은 5%밖에 안 되고 결국은 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럼 내 집값이 나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집값에 의해서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신흥 1구역 너무 좋죠. 신흥 1구역은 왜 좋냐? 광명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의 모습이 이제 똑같이 성남에서도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 상성역 포레스티아가 입주가 이제 될 것이고 이 신흥역도 입주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한 2년 있으면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관리처분인가 곧 나니까. 이 분양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고 여기도 입주하면 뭐 20억 가까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주하면 이제 한 2년 남았나? 네. 와, 20억. 그리고 조금 선호되는 입지는 아니라고 해도 상대원 2구역도 비싸게 분양할 것이고. 요새 최근 시끄러운. 예, 이제 바뀌었죠. 시공사도 네. 바뀌고 여기가 그래도 좌이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대리임에서 아크로 안 해줬다고 잘랐는데 근데 좌이가 정리가 안 돼 확실히 된 겁니까 지금? 예, 이제 좌이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예, 총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양만 잘 되면 좋은데 요런 요소들이 얘들을 끌고 가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도 다 괜찮아요. 다 좋은데 일단 위치도 중요하니까 내 집값도 많이 올라줘야 되니까 위치가 좋은 뭐 수진 1, 뭐 신능 1 이런 데는 너무 좋죠.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 여기입니다. 예. Q&A 하면 아, 항상 구성남 얘기 나오면 여기 예. 질문 가장 많이 나오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7억 6억으로 철산 12단지 13단지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확 와닿는데요? 네, 철산 12단지 13단지 그 돈을 못 사잖아요. 네. 왜냐면 대출 빡세게 받아도 조금 더 돈이 더 들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잠룡을 사놓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라인에 예.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그 예. 중에서도 따진다면 뭐 물건별로 다르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구역을 본다면 좀 어떤 게 눈에 들어요? 내가 돈이 한 7억 8억 넘어간다 있으시다라고 하면 수진 1. 자, 그러면서 7, 8 금액대로 6억 아, 이거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줄여서 나가지 여기서 뭐 4억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이런 느낌. 와, 그래서 실투자금 기준. 예, 실투 기준으로. 근데 요거보다 또 작은 물건이 있어요. 뭐 빌라가 있다든지 무허가가 있다든지 여기서도 무허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5억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얼른 잡아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왁구가 이게 왁구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 그 생김새가 다 단독주택만 꽉 차 있어 이 안에. 그 안에 빌라나 이런 무허가를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만약에 4억이 투자금을 그랬는데 3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빌라나 뭐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싸게 나온 거거든요. 투자금이. 그럼 이런 건 사업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 이런 개별적인 물건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단독이 많으면 좀 진행이 쉽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또 다른가 봐요, 상황이. 아, 그쵸. 여기 지가가 높은 지역은 아니니까. 공덕에서 그쪽은 이제 30억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30억 라인인데 내가 단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땅이 한 30평 된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빌라업자한테 팔아버리면 개발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그런 쪽이면 단독이 많으면 안 좋은 거고 요쪽까지면 한 20억 언더 정도면 단독도 그냥 아파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단독의 생김새가 다 땅이 60제곱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걸 단독 디벨롭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선 뒤로 밀려나고 하면 없어요. 그럼 이거 다 그걸로밖에 못, 협소로, 심지어 재개발이 해제가 된다더라 협소주택으로밖에 못 짓는데 해제가 돼도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실익이 크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공덕 단독주택은 훨씬 더 이거보다 컸어요? 면적이? 그쵸. 개별적으로 봐도 좀 더 크고. 예. 여기는 예전에 이제 이 주거지를 형성을 할 때 이제 다 이주시키면서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바둑판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곳이고 그쪽은 자연 형성된 곳이니까 좀 다르죠. 예. 아, 이해했습니다. 와, 또 그런 디테일이
그래서 얘는 이제 꽃길만 남았다. 어. 돈이 이제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7, 8억이 있냐 없냐. 여기서 한 6억으로 이걸 살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이거 있다라고 하면 이걸 사면 꽃길만 남았어. 얘가 올려주고, 얘가 올려주고, 얘가 올려주고, 얘가 올려주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부가연 상구역처럼 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계속 올라요. 그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물론 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사업이 진행이 잘 돼가지고 일반 분양가 높게 받아가지고 비율도 훨씬 더 높아져서 내가 내는 돈도 줄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신축이 오르면. 아까 이거 사신 분 계셨는데 예. 이제 꽃길만 걸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꽃길만 남았습니다. 너무 잘 사셨어요. 우리가 대신에 이 돈이 있냐 없냐로 인해가지고 이거 없으시면 이거 못 사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청파 3, 청파 3은 신수 2. 청파 3은 뭐 잘 진행되고 있죠. 신수 2도 갈 것 같고요. 예. 왜냐면 후보지 선정됐으니까. 아, 신수 2랑 13이 있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걸 말하는 거면 대상지 선정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청파 3도 이미 대상지 선정돼가지고. 대상지 선정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땅이 좀 모양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잘 만들어라. 뭐 이런 오더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또 서울시장님도 아직 안 바뀌었고, 여기서도 동암 1구역도 여기 땅 모양 바꾸라고 오다가 내려졌거든요. 이게 메꾸라고. 어디를 메꿔요? 여기 빈틈을 메꾸라고. 아. 이런 식으로 이빨 빠진 거 이런 다 넣으라고 가이드를 새로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여기도 빠진 거 이런 거 아마 넣으라 할 것 같아요. 3구역. 그런 관점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렇게는 좀 이런 데 어려울 것 말하는 같아요. 건가요? 이런 데? 근데 다 여긴 좀 대부분 교회여가지고. 교회.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좋긴 안 좋아. 땅 모양. 그래도 뭐 저렴한 게 있으면 해볼만 하죠. 근데 진짜 용산은 앞뒤로 난리네요, 진짜. 다 되는. 다 뜯겨나가네. 근데 이게 현재 이런 게 아니라 17, 8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죠. 사실 그때 다 초창기로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면 좀 심각하죠. 이 도시 전체적으로 진짜 부서질 것 같아요. 문제가 많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때 못했던 게 지금 후폭풍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 건데, 네. 바꿔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컨베이어 벨트처럼 보시면 사업 진행이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종 단계라 그러면 여기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앞쪽도 100개가 있으면 좋고 여기도 중간에 100개가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런 100개씩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이걸 소관하는 어떤 뭐 부서가 있어가지고 뭐 주택청이 있다든지 그게 뭐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으로 아니면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이게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서울시는 어떤 상황이냐 아까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한 100개 있으면 요 앞에 한 600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아무것도 중간에.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시잖아요. 네. 아예 지금 텅 비어있던 거 중간에. 엉망이구만.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어떤 시장님이 바뀌든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길게 보면 뭐 그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장님 600개가 지금 1600개 될 뻔했습니다. 까딱하면. 계속 또 지금도 늘고 있긴 한데. 예. 근데 저기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워낙 우리가 사이클이 생각보다 이 정비 사업 한 20년 걸리고 네. 재개발은 사이클을 한 10년 안에 꺾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이까지 왔는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단계야. 여기서 열심히 왔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짜 이 정비 사업을 20년 동안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사이클은 어쨌든 10년, 15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변곡점이 오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중심부 물건은 가져가 볼 만하다. 나의 선택인데 가져가 볼 만하다. 거기에 배팅을 해볼 만하다. 근데 중심부가 아닌 것들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파는 게 맞다. 정비사업 물건은.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또 어떻게 떨어질 줄 알고 미리 파냐. 그거는 좀 이제 고난이도에 또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웬만해선 파는 게 맞다. 정비사업 물건은.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걸 끼고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끼고 있는 거는 하락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역 레버리지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데 돈도 갚으라 그러잖아. 그거 우리가 안 갚는 빚은 아니라 언젠간 내야 될 그거잖아요. 그 추가 분담금이죠. 그거가 갑자기 하락기 때 내가 그걸 맞으면 시세도 떨어지는데 추가 분담금도 많아지고 엄청 부담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락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출도 줄이고 전세금도 끼고 있는 걸 줄이고 그걸 다 팔아내는 거죠. 그런 물건이 있으면 팔고. 직접 맞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아픈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주택수를 줄이고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유일하게 이 하락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거기다가 다 이자나 세금으로 다 태울 정도의 좋은 자산이냐라고 해봤을 때 심지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한남이나 압구정 아닌 이상은 굳이 그거를 막 금융비용이랑 다 내면서 보유세 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냐. 그런 것도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막 여러 개를 그 하락기를 막 5년 10년 동안 만약에 그 정도로 사이클이 길다라고 하면 하락 사이클이 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팔 때 잘 신경을 많이 써야죠. 구리 수택 2는 어떤가요? 숫자 2인가요? 네, 숫자 2. 숫자 2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아직도 가성비가 좀 있어요. 여기도 맨날 나오는 네. 항상 언급되는 제목 아닙니까? 여기도 뭐 하고 있네. 스택 3도 있네. 얘가 그 우리가 조합원 그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한 2억 이상 올랐어요. 왜냐면 일반 분양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분양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팔렸으니까. 그 사이 얘는 한 0.5억에서 0.7억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입질. 얘 두 개만 비교해도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이쪽도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 쪽도. 여기도 많이 올랐다는 거. 여기 신축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 신축도 많이 와, 올랐어요. 13억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해보면 다 올랐는데 얘는 0.5밖에 안 올랐어. 그 얘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얘가 비정상. 이쪽 오른 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나는 거죠. 얘는 아직도 특히나 더 괜찮은 건 뭐냐면 아직도 집이 없으신 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럼 재개발을 하나 비규제 중에서 골라달라고 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아직도 2억대 중반으로 사기만 해놓으면 2년 후에는 비과세로 팔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그 한 2억 오른 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내 돈 2억 넣은 거 2억 오른 거 합쳐가지고 한 4, 5억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조금 더 중심부로 갈 수 있는 그게 되죠.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뭐 상계주공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재개발로 뭐 또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할 만한 게. 사실 노원 얘기 나와가지고 네. 노원도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말이 많고 막 부담금 얘기 맨날 나오고 그쵸, 분담금. 콘텐츠로도 막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맞습니다. 노원 재개발은 좀 어떻게 보세요? 노원은 이제 우리가 다 솔직히 재개발 쪽보다는 재건축으로 네, 얘기를 재건축. 많이 하죠. 네. 여기 상계주공 5단지가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지부는 적은 편인데 저층 아파트여가지고 실제로 내야 될 그것도 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가치가 높지도 않고 하지만 재건축은 가능한데 일반 분양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너희가 돈을 많이 내. 아까 한 7억 정도 더 내야 된다 그랬죠. 8사를 새로 이제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분양물이 엄청 많지 않고 그냥 내가 거기다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면 정비사업으로 한 7억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땅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6억짜리다. 내 집이. 근데 7억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13억이 정도 원가인데 이 자리가 과연 13억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는 거죠. 간단하죠. 지금 추가 분담금 처음에 5억으로 뉴스가 나왔고 그게 한 2년 전이었어요. 계속 올라가던데요. 네, 지금 한 7억 정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 사이 2억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그 사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는 뭐 1, 2억 올랐다 칠게요. 그렇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파트는 지금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올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어딘가에 신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만약에 11억에서 한 15억까지 올랐어. 라고 하면 이거밖에 안 올랐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사비는 2억 올랐지만 시세는 4억 올랐으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힌트를 여기서는 얻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신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서울원 아이파크에서 조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멀리 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노원구니까 여기도 노원구죠. 여기 노원구에 약간 여의주 같은 곳이지만 여의주. 여기가 분양가 대비 4억 이상 올랐으니까 비벼볼만 하다는 거죠. 한 2억 추가 분담금 오른 거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상계주공도 충분히 괜찮다. 그 근거는 여기도 지금 84로 재건축되면 지금 당장 84로 재건축되면 여기는 무조건 다 15억 넘는다고 봐요. 여기도 넘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더 시세가 비싼 이제 중계 학원가 쪽은 한 신축되면 이제 좀 좋은 단지들 한 20억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억. 네. 와. 왜냐면 여기가 이제 학군지고 지금도 시세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얘가 재건축되면 왜냐면 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6, 7억 더 내야 되는데 14억인데 이걸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세가 20억 넘어야 이게 맞잖아요. 수지 타산이 맞잖아요. 20억보다 넘어야 돼요. 솔직히 여기는. 지금 신축이 아예 없으니까 가늠이 안 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이드를 우리는 어떤 대충 어디서 볼 수 있냐. 노량진 같은 데를 봐도 처음에는 노량진이 뭔가 얼마 갈지에 대한 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흑석에서 이제 막 30억 넘어가지고 하니까 25억에 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가 얼마에 지금 뭐 분양을 해야 되고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여기도 그래도 한 10, 당연히 여기 15억 넘을 것이고 신축이면 막 이런 결론이 서면 여기 꽤 싸 보이는 거죠. 특히나 또 더 싼 건 뭐냐면 상계주공을 지금 보시면 네. 소형 평형이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 아실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려볼게요. 대충 보면 6단지가 여기 25평이 만약에 요렇게가 요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작은 거 14평은 많이 못 올라왔어 아직. 근데 이 상계주공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직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시거나 혼자다라고 하면 소형 평형을 사시면 돼. 그냥 뭐 집 안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냥 사시면 돼. 왜냐면 네. 지금 막 집 보고 이러고 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살 수 있다. 이거는 살 수 있다. 14평짜리 살 수 있다라고 하면 4억 5천. 지금 이 정도면 호가가 4억 5천, 5억 가까이 하거든요. 이것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계한신 가가지고 하계한신 요거 사시면 돼. 이제 대지집이 너무 작아서 원래 재건축이 안 되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걸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아,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지구단위 묶였는지 안 네, 묶였는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용적률 400%까지 해주기 때문에 얘도 재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야 될 돈은 많지만 돈이 없으면 팔면 되니까 거의 안 올랐죠. 지금 다른데 상계주고 이 하계한신의 큰 평형이랑 비교해봐도 완전 달라요. 지금 이거 가격 비교로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세요. 안 올랐네. 네. 근데 10평에 못 사잖아. 네. 우리가 이제 10평에서 살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혼자나 자녀 있으신 분한테 이거 증여나 이런 걸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소형이 덜 올랐어. 덜 올랐어요. 소형평이 있는 곳들. 그래서 상계주공은 꼭 사시려면 소형으로 지금 사면 가성비가 있다. 역세권 투룸 신축 분양 빌라 매수 후에 4, 5년 후에 매도 고려할 때 괜찮을까요? 저거는 내방력은 아닌데 지금 질문 주신 것들은 역세권이라고 다 재개발이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재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면 꼭 강남이라는 곳은 너무 이제 개발하기 힘든 곳이니까 이런 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역세권이라서 메리트 있는 곳은 이런 역세권 사업을 하는 곳들 말고는 사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뭔가 이게 많잖아요. 상권이 있잖아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면 이게 이제 개발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분들은 안 하시려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뭐 애매하게 이런데 빌라가 덩그러니 있어. 그러면 이거 개발하기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역세권 빌라라고 무조건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질문이 너무 약간 뭐랄까 포괄적이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요런 느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조심하셔야 된다. 분당 재건축 초소형 평수. 최고 좋죠. 지금 최고 가성비 있습니다. vs 네. 수진 1. 수진 1. 그래도 분당이죠. 그래도 초소형이어도. 네. 왜냐면 분당은 35억 이상 봐야 되고 수진 1은 그러니까 지금 분당의 양지나 시범이 만약 재건축되면 35억 가까이 볼 수 있고 내 추가 분당 것만 많이 나올 뿐이지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것만 좀 완화되면 스프링처럼 소형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수진 1은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재개발돼도 한 20억 정도니까 벌써 시세 갭이 많이 나죠. 네, 분당이 좀 더 많이 지금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 차가 많이 안 나요. 소형은 11억, 10억 5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수진 1도 매가는 10억 이런데 투자금이 8억인 거예요. 7억. 간혹 정말 특이하게 무허가라서 5억짜리가 간혹 나오는 거지. 그래도 저는 지금 분당 물론 근데 수진 1은 금방 신축이 되고 분당 한참 남았죠. 분당은 한참 남은 겁니까? 선도지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분당 일단 형이 가야 청촌이 가든 어디가 가든 갈 텐데. 사실은 제가 그 길은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선도지구라는 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면 빨리 해주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그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단지별 그 안에 또 중앙 상가가 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목동이나 여의도나 빨리 가고 있는 데는 정말 빨리 가거든요. 여의도 대교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빨리 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으쌰으쌰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상가들한테 좀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동의를 묶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큰 이해관계에 있어서 좀 결이 다른 쪽이 상가 쪽이거든요. 재건축에서. 그것만 아니면 다 합심해서 갈 수 있어요. 재개발은 아무리 신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만큼 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 임차인 이런 게 복잡다단한데 재건축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결국 상가와 이 아파트 그리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4개의 단지가 같이 간다 그러면 각 단지별 지분이 다를 경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요것만 해결이 되면 빨리 갈 것 같아. 하지만 확 답은 못 드리겠어요. 흐름적으로 목동이나 여의도를 봐도 저 정도 시세가 되는 쪽은
빨리 가야 돼요. 솔직히 뭐 얼마나 큰 기회, 이번이 얼마나 큰 기회겠어요. 선도지구 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분당은 어찌됐든 갈 것 같고 오히려 선도지구 해줘도 시세가 안 나오는 쪽들이 문제죠. 뭐 일산이나 이런 데 좀 문제죠. 일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빨리 가면 결국 그쪽은 뭐가 부담이 되냐면 추가 분당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일산. 근데 분당은 빨리 가도 곧 신축이 될 거니까 추가 분당은 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고. 왜냐면 내 집값이랑 추가 분당이 똑같은 곳이 일산이고 분당은 내 집값 대비 추가 분당금이 뭐 4분의 1, 5분의 1,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와닿는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일산에서는 야, 그 금액을 내가 어떻게 내? 나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거기에 어르신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서로 이제 우리가 동의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되려면 일단은 일산도 뭐 일산 그 학군지 쪽에서 신축이 한 15억까지는 가줘야 돼. 그 정도 시세. 그러니까 신축 기준으로. 근데 시세가 이슈구나. 그쵸, 그쵸. 예. 근데 거기에 뭐 그 자리에 짠 하고 신축이 생길 수도 없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접적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GTX 라인 쪽이 막 20억 가줘야 되는 거죠. 롯데캐슬죠. 그래야 와 우리도 그럼 이 정도면 15억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반사적인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닌데 일산이 이제 서서히 오르려면 이제 전세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너무 그동안 하락이 길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들은 일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오르면 뭐 솔직히 한 김포도 오르고 송도도 오르고 재건축 이슈가 없어 다 오르거든요. 근데 선도지구나 이런 것들이 잘 오르려면 좀 더 이렇게 시세가 확실하게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여기다 돈 더 내고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 질문 혹시나 못 오시는 질문 다 못 하신 분들은 저희 후레이 TV 네. 강의 때 오셔가지고 네. 이때도 질문 받으실 Q&A 하지 않습니까? 이때 잘 활용해 보세요. 여기 오프라인에서 또 물어보시면 또 이렇게 라이브 할 때보다는 좀 더 센 것으로 날 것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어요. 7월 11일 날 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보이시죠? 네. 네,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금액대별로 네. 5천만 원부터 네, 맞습니다. 30억까지인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 80억 있는데 뭐 살까요? 뭐 이런 거. 예. 까지. 좀 어렵네요, 그거는. 네. 그것까지 그건 다 좀 빡세긴 한데. 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좀 세부적인 거는 이때 아마 질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답변해드리는 거 너무 재밌네요. 반포 1동 재개발하고요. 개포 예. 4동 재개발. 묶었습니다, 질문 제가. 근데 반포 1동도 그렇고 개포 4동도 그렇고 아직까지 막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포 1동 재개발 솔직히 저 여기가 예전에는 요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억으로 살 수 있으면 이런 거 사는 게 어떻겠냐. 요렇게 안으로 이 안쪽으로 좀 묶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가격대 많이 올라갔죠. 좀 부담스러운데. 18억?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고 있긴 한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싼 것들은 다 빠졌고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남권만 꼭 보시는 것 같은데 연본부의 단계니까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한번 여기 뭐 삼성 모아타운 얘기했던 건데 네. 여기도 매물이 거의 없으니까 20억이 넘고 막 이러니까 애매하네. 이거 살까요? 위치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 좀 싼 거 나오면서 19억짜리 나왔다. 19억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가서 사십시오. 근데 전용 25평인데 이거 실거주도 가능하고 19억이면은 바로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19억이 좀 비싸 보여도 땅이랑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더 작은 빌라도 있어요. 여기 한 동 딱 있거든요. 그걸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여기도 비싸게 분양할 거거든요. 여기도 보이세요? 해링턴? 여기 지나가 봤습니다. 네. 고즈넉하니 괜찮더라고요. 네. 주변이. 너무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시세는 마천오보다는 진짜 주변 시세로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천오는 한 25억 잡고 목련이 분당이 어느 지역인지를 봐가지고 그쪽이 뭐 시세가 높은 곳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분당인데 야탑 쪽이면 조금 그래도 마천오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시세가 여기는 한 25억 보면 되거든요. 와, 진짜 난이도 장난 아니다, 서울. 근데 여기도 한 지금 매물이 제일 싼 게 한 10억 가까이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조합 설립인가 단계인데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전농 뭐 도시 환경도 여쭤보시네. 좋죠, 전농 도시 환경. 전농은 어디입니까? 전농 도시 여기 환경. 청량리 이쪽. 전농 8도 같이 봐주십시오. 전농 8은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싼 빌라가 없어요. 제일 싼 게 그냥 무허가. 여기 다 단독이에요. 이 안에 그게 예전에 그게 안 됐어요. 그 쪼개기 같은 게 전혀 못 해가지고 다 단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이 정도 돈이면 전농 여기가 나아요. 왜냐면 지금 매물이 좀 싼 건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잡으면 여기가
그 조합원 수가 한 200명인가 이 정도 되면 세대 수가 일반 분양이 한 600세대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상업지를 지으니까. 그럼 이런 거는 주상복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주복이 되긴 하지만 내 물건이 뭐 비례율이 뭐 300% 나올 수도 있어요. 사업만 이렇게 조합장님이 뭔가 헛짓만 안 하시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막 분양가 뭐 20 몇 억 해도 팔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지금 사업계획이 분양가 10 몇 억에 돼 있단 말이에요. L65를 보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좋은 교보제가 있고 또 GTX라는 아주 장기적으로 정말 뭐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아주 길게 보면 괜찮은데 이제 주변에 뭐 학교나 뭐 이런 문제는 좀 부가적인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청량리 왔으니까 음. 제기 4, 장위 13. 아. 온 김에 보고 가시죠. 제기 사면 이제 이게 진짜 애증의 왜요? 왜냐면 아까 이 사이클 설명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때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취소 소송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긴 하지만 이주가 어느 정도 50% 가까이 됐는데 멈춘 사례예요. 이 2008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몇 년을 온 거예요? 20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꺾일 때 들고 있으면 그게 관천 난곳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혹은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역들에 비해 약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그렇죠. 이걸 원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기회비용이 크죠. 왜냐하면 신축이 되면 전세금만 받아도 내 투자금 다 돌려받는데 이거 계속 전세금 거의 빵에 가까운 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는 거의 다 왔고 SK로 하고 제기사랑 장이 13을 비교하자 그랬잖아요. 뭐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이쪽 동네 온 김에 장위도 한번 봐주시면. 그렇죠. 장이 13은 가성비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투자금 한 만약에 한 2억대로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좀 투자로도 이게 그거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그래도 한 2억 투자금 정도면 지금 이 정도 크기가 커가지고 규모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14구역이 투자금이 많이 올라갔고 15구역은 더 비쌌고 더 비싸졌고 또 여기서 비싸게 분양을 하고 얘도 입주하면 또 시세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장이동은 계속 줄줄이 비엔나라서 약간 광명 느낌 나요. 맞습니다. 예. 신길, 광명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액까지는 아니더라도 2억대라도 해볼만 하다. 충분히 좋다. 광진구 중곡 1동? 예, 중곡동도 이제 많이 자양동 많이 오르고 나서 중곡동 다 좋죠. 중곡동은 지금 그냥 뭐랄까 자양하고 중곡도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양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그냥 다 맞아요. 중곡 1동은 어디죠? 여기구나.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한 2억 가까이 올랐고 매물이 다 빠졌네. 그림이 아주 예쁜데요? 그래서 여기도 후보지 선정됐네요. 여기가 이제 연번 동의서 걷고 있었는데 후보지 선정됐네. 여기도 연번 이쪽은 뭐 민도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민도복 쪽은 제가 복합 사업만 보다가 이제 민도복까지 생기고 나서 이걸 분석을 잘 못했어요. 근데 약간 우후죽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이라. 섣불리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논외로 할게요. 하지만 이 신통 쪽은 다 기준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여기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다 그려봤었어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근데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왜냐면 다 노후도가. 진짜 심각하다. 다 돼요, 노후도가. 이쪽도 누가 우리 수강생분이 겁 없이 경매를 받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하고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거 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여기 뭐 또 여기 연봉부에 받고 있구나.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많은데 생각보다 노후도가 다 높고 그다음에 이쪽이 그러니까 동작구가 왜 상도나 이런 데가 그렇고 사당도 많이 개발이 많이 되냐면 동작구도 그런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남성 사당 개발 가이드라인을 동작구에서 줬었고 그다음에 뭐 신대방 역세권 주변도 거기도 줬었고 그다음에 한 5개의 권역을 나눠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라고 가이드를 줬었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초반에 딱 빛을 본 게 뭐 사당 15구역 그다음에 상도 쪽에 다 가이드에 의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상도역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동작구에서 다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 유사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던 게 이제 광진구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뭐 이쪽에서 얘는 뭐 신통으로 하고 얘는 역세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구 진짜 자세하게 구역까지 다 그려가지고 줬었고 이 광진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걸 봤더니 이쪽 저층 주거지는 완벽히 다 이제 개발로 가겠다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그러니 뭐 크게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선정돼서 3억 이상 비싼 걸 살 것이냐, 차라리 여기가 그래도 좀 가성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살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내 자금에 맞게끔 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쪽 보는 이유는 자양이 너무 비싸서 그렇잖아요. 자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내 나름대로 노후도가 되는 곳을 잘 싸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아타운 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물이 6억대가 나오면 그런 걸 얼른 잡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올 것 같아도 간혹 나와요. 이런 데도 보면 좀 너무 낮은 건 근생이고, 이게 참 봐야 되는데, 이거 6억이면 이게 근생일 거예요. 이런 거 4억이면 이건 근생이고, 이런 6억대 물건도 만약에 세가 한 3억 가까이 껴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옆에 신통은 뭐 다 10억이 넘으니까 이것도 근생인가? 아무튼 이거 보다 보면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다 눌러보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양은 이제 좀 자양도 많이 올랐으니까 진짜 많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새롭게 막 확장하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여기 막 이렇게 확장하려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구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물건도 막 벌써 막 8억에 나오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7구역 다 막 표현이 그렇지만 씹어 먹을 만큼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모아타운 확장되면 많이 받아야지, 막 이런 느낌. 여기 저 아는 분 조합원이신데 한참 안 오르다가 이 조그만 구역도 지금 10몇 억에 빌라 하나 3억 주고 산 거. 아니 근데 이렇게 조금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다가 한 20몇 층 짓겠다고 하니까 60몇 세대로 짓겠다니까 커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 1라인이라고 그러나? 이 강변북로 첫 번째 이 라인을 주동을 너무 높게 짓지 마라. 25층씩 지어버리면 아마 암묵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양 한양 그 정비 계획을 봐도 요 앞동을 그렇게까지 높게 짓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높게 짓게 하거든요. 여기를 많이 높게 못 짓게 하고 바로 앞동. 그래서 얘는 한 동밖에 못 짓는 그런 스펙이니까 그걸 갖다가 혼자 그냥 25층을 하려고 하니까 2년째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가지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여기서는 이제 구에서는 이걸 같이 가라. 7구역이랑 같이 가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 7구역으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뭐 좀 확장해서 모아타운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좀 빨리 알았으면 이런데 이제 또 자양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게 비슷한 사례가 이제 자양 7구역도 요쪽이 여기가 이제 확장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구역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 도로만 내주고 여기는 없었어요. 이거가 이제 여기 또 사시는 분도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 이거는 네. 관청에서 이렇게 좀 해라 라고 그렇죠. 가이드가 네. 그거 구에서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서울시 그거를 거치 잡고 있을 때 가이드를 주고 여기서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그 회의할 때 이거 통과를 받는 건 그냥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서만 받으면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왜냐면 이런 걸 왜 설명드리냐면 네.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없나? 막 이런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방법은 그러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이거 샀다가 만 진행 안 되면 또 부담되잖아요. 이런 걸 보거나 여기서 되는 것 중에서 좀 싸게 사거나 싼 걸 사거나 구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걸 사거나, 자양동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네이버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까? 네이버요? 네, 네이버. 성수 같은 경우도 자양이 성수 동생이니까 성수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도 이쪽 중공업 지역에 있는 뚝섬 현대 아파트 같은 이런 게 대지분이 크니까 99세대라도 이거 좋다. 200세대짜리가 바뀐다 나중에. 근데 얘도 이제 많이 올라가죠. 많이 20억 넘으면 뭐 사냐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이제 난감한데 이거를 또 응용을 해서 땅으로 접근하는 거죠.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다 중공업 지역이네. 괜찮네. 어디까지가 중공업이지? 그리고 상권이 최대한 밀려 넘어오는 것이 이쪽이라고 했을 때 여기 빌라들이 보면 얘가 땅이 좀 크단 말이죠. 얘는 크진 않고 자양 빌라 얘가 좀 커요. 자양 이거 없어졌네. 매물이 참 있었는데 얘가 대지 지분이 보면 통매가 가라고. 네. 이런 쪽은 보시면 이거 부동산 플래닛 가서 찍어보면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꽤 커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당 한 30억에 팔아라. 이제 그 성수동 이제 4억이나 이제 건물 디벨롭 하시는 분이 이걸 다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이 골든 빌라보다 이게 훨씬 크거든요. 아니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동아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가면 참 좋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성수도 이 정도 위치라고 하면 거의 뭐 잠원급이란 말이에요, 시세가.
스트림하지만 해도 얼마나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얘도 평당 1억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 후반대 완판됐으니까 300세대도 안 되는데 여기가 만약 동아파트 중공업이니까 얘가 만약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대지분은 적긴 한데 중공업이니까 그게 되거든요. 재건축은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나오네. 없앴구나. 땅은 적은 편이어도 될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작은 평이지만 이게 한 10억 정도면 이런 걸 이제 혹시나 묶어서 가겠다 생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이거를 아예 여기서 다 사버린다. 누가 와서 일로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이걸 다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걸 사놓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팔고 싶은데 이거 사는 사람 입장에는 모든 사람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할머니가 반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좀 문제는 있대. 요런 데다가 한 100몇 세대만 지어도 가격이 뭐 엄청나죠. 사실 이것도 물건 한양 현대도 나오면 좋은데 비싸게 나오니까 이렇게 비싸게 나온다. 다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요 윗라인보다는 여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안쪽 요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자양동 설명도 일로 왔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땅값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어차피 대부분 지역들이 너무 올랐고 비싸고 이제 자양동도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뭐 빌라가 한 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땅값으로 접근해서 싸게 샀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묶여서 가지고 개발이 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값을 싸게 샀다라고 하면 아까 그 자양동 빌라처럼 10평이 넘는 땅값을 뭐 평당 3천도 안 되게 샀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지가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양동. 중곡동은 그냥 개발이 돼야만 되는 거고 뭐 성수까지는 당연히 땅값으로 봐도 뭘 사도 땅값으로만 보면 싸게 샀으면 돈이 되는 거고 강남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볼 수 없으니까 두 개 같이 봐야지 개발이랑. 그치,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됐을 때도 성수는 거기에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누가 와서 통매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양은 뭐 아직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특수한 위치 때문에 이쪽 빌라 라인 몇 개 없잖아요. 굉장히 귀한 빌라들이 이쪽 그래도 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이쪽. 이걸 멈춰가지고 안 나왔어요. 다시 뭐 그래 되죠. 엄청 강조하시네요. 요거를. 왜냐면 뭐 결국은 한 세 가지 옵션인데 이쪽 라인은 아파트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끼리만 하거나 이쪽 라인은 아파트랑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하거나 여기서 사주거나 확장되고 왜냐면 이거는 다 그 30억씩 주고 사도 평당 뭐 1억 얼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엄청 싼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엄청 싸게 사는 거죠. 사도 중공업지니까 여기는 좋죠. 자기들도. 그렇게 보는 거.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이 목동 금호 베스트빌 5구 타입과 계하산역 마곡중앙 하이츠 이거 중에 혹은 등촌주공 2단지 이편세상 연창인데 이건 성격이 좀 다른 게 얘는 너무 신축이니까 좀 아니고 근데 얘도 약간은 뭐 그냥 구축이거든요. 재건축까지는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계하산 마곡중앙하이츠는 재건축이 될 수 있긴 한데 대지분이 좀 적고 등촌주공 2단지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된다면 될 수 있는데 대지분이 좀 적은데 위치는 좋고 막 이런 성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목동 금호 베스트빌이라는 단지 왜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대지분이 15평이에요. 15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큰 평형이 좀 섞여 있어요. 큰 평형이 섞여 있는데 내가 이거 작은 거를 살면 작은 거는 돈이 좀 이쪽에 좀 구석진 데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 하다가 이제 재건축 되면 여기 땅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해도 한번 볼까요? 저기 다구나. 땅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도로도 중간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근데 요 옆에 이게 한 15억 정도 하니까 재건축 되면 얘도 15억 이상 가죠. 얘도 한 10년 넘은 아파트거든요. 이쪽이 어디였나? 이게 영창역.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2002년식이잖아요. 네. 2002년식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살다 보면 금방 한 5년 지나가면 이제 재건축 하자 이러니까 지금 재건축 하자 할 때 사면 비싸고 지금 사놓으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에 여기 DMC 청구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세대수도 좀 적긴 해요. 그렇지만 역세권이고 여기 자기 도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할 때 여기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요 단지 사이를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땅은 굉장히 커요. 용적률도 굉장히 낮고 여기 3종인데 땅이 3종인데 300%까지 질 수 있는데 지금 요거밖에 안 돼. 170. 2000년식. 이렇게 하면 한 300세대 가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300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되기만 하면 이거지. 왜냐면 저렴한 게 그냥 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 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도 신정 현대 5단지도 99년식이고 이제 다 됐어요. 여기 목동에 옆에서 지금 좋아지는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용적률이 높은 건 뭐냐면 대지분이 적지 않은데 용적률이 조금 작은 평형이랑 좀 섞인 것 같아. 섞인 거. 세대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올라있긴 하겠죠. 많이 올라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래가치 훨씬 좋은 그런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한마을. 네, 너무 99년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9년식. 혹시 뭐 한마을에 뭐 좀 봐야 되겠죠. 아파트 상가가 또 만약에 싼 가격에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 땅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한마을 상가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그건 좀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개별 이제 미래에 재건축될 수 있는 단지 아파트 상가까지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더 적은 돈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라매 파크빌도 13평이면 진짜 괜찮아요. 좀 그냥 지금 살기 너무 멀쩡해서 이거 재건축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2년식이면 우리 월드컵 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네. 벌써 그 24년 네. 전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25년 차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아시래 되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재건축하면 돼. 또 역과의 거리가 250m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버프 받을 수 있어요. 용적률 버프 받을 수도. 이게 진짜 물레자인데. 여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거.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룸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재건축에 대한 그게 반영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가 뭐 물론 힐스테이트 말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되기만 하면 무조건 대장 될 자리고 대장이고 엄청 커요 땅이. 15평 중공업지에서 15평이면 지금 이게 세대수가 1300세대니까 물레 힐스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그럼 그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낫다고? 얘는 지금 이제 곧 접어들잖아요. 물레 힐스테이트는 더 신축이니까 맞습니다. 얘가 훨씬 더 미래가 좋죠. 물론 걔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자리로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신축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최대한 나도 재건축이 빨리 된다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뭐 신축이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상승장이 꺾이기 전에 어떻게든 나는 이걸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아주 영등포 푸르지오도 비슷한데 두 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얘는 이제 엄청 대지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공업지에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12평 가까이 되는 거는 그냥 일반 용적률 249 하면 약간 물음표긴 한데 여기가 지금 중공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400%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중공업지 그 400% 되는 가이드라인인데 역과의 거리가 250m인가 이내면 무조건 돼요. 400까지. 걸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한 370까지 해준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요걸 면적을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안분을 하는 거예요. 안분을. 이렇게. 그런데 얘는 이제 만약 역과의 거리나 이게 플랫폼 기준이고 그 출구 기준이고 이거는 조금 덜 닿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300까지는 해줘요. 300까지는. 그 중공업지라도. 근데 요게 더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아니 얘만 우리 그 떼법 있잖아요. 왜 얘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떼법. 그 분당 왜 거기는 왜 360%까지 고 우리는 안 해줘? 노후계도시특별법 법 항상 그런 식이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15평이면 뭐 진짜 충분히 이거는 뭐 진짜 위치 좋죠. 이건 제일 2차를 보면서 가는 거죠. 정말 위치 좋죠. 근데 여기 뭐 얘도 시세가 좋지만 여기 4차 레미안. 얘네들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아파트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잡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식만 되면 좀 적어 보여도 1차가 좀 10.7평이라 적어 보여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 중공업지라서 금호 올림도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평수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좋게 보냐면 당산 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적거든요. 대지 지분이 여기 왜 안 나오지? 뭘 걸려있 죄송해요. 여기 8.4평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된다. 왜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 합치면 이거 250m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8평 정도라도 가능하다. 400%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중공업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 치고 많이 올랐지만. 와. 근데 여기서 그럼 이것까지 오르면 뭐예요? 이걸 본다. 상가를 본다. 이건 얼마 안 한다. 근데 이건 매물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안 사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상가.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저 상가나 저 아파트나 땅이 비슷해요. 가격은 한 6배 차이 나고. 대신에 지금 단계에 뭐 저거를 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사죠. 그냥 월세가 얼마 안 나오니까. 많이 있네요, 10개 있는데. 죄송해요. 1층에 좀 안쪽에 있는 상가인 것 같아요. 안쪽 상가. 월세도 나오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게 대충 제가 계산해봐도 대지 지분이 한 4평인가 5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요 물건도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이것도 다 체크하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3억. 이거까지 줄 필요 없어요. 요거 사도 돼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게 이 엄청 큰 땅 안에 이쪽 당산 진로가 재건축하려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뭐 내가 낸데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와야 돼.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역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라낼 수도 있잖아요. 강남처럼.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땅이. 여기랑 같이 가면 이 사람들 아파트 주고도 우리가 더 이득인데? 왜냐면 지금 크잖아요. 요 상가 깔고 있는 땅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여기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포인트. 아, 그리고 위치도 좋은데 이걸 빼고 가면 손해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고용적률 시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측에서 상가가 구세주랑 같아요, 거의. 이 땅밖에 못 하는 것과 여기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차이. 근데 이 안에 만약에 200명 있으면 안 되죠. 어디 뭐 부산에 어디 쪼개기 한 네. 상가가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 20명밖에 없다 치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땅인데 여기에 480명 들어있고 여기에 20명밖에 없으면 딱 그냥 셈법으로 해봐도 밀도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해보면 뭐 할 게 너무 많죠. 야, 진짜.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투자를. 이런 것들은 좀 선진입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재건축 반영된 가격은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99년식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땅이 좀 적고 이게 뭐 특별히 얘랑 비해서 연식이 좀 밀리니까 얘가 좀 더 싸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돈이 아예 없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거제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용돈벌이 하고 싶으신 분, 다주택자, 뭐 법인은 종부세 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추천 안 하는데 한 2년 있으면 그래도 수익은 날 것 같아요. 무피나 마피가 될 것 같아요. 좀 깎아달라면 깎아주실 것 같아요. 8,500에 8,500인데 거제가 이제 워낙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겪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그 예를 든 그 교보제가 거제거든요. 유동성이 유입됐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사례를 드는데 거제는 그 외진 매입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예요. 특히 부산에서 많이 사고 이래가지고 외진 매입 비율은 다 투자잖아요. 실제 수요자들이 사질 않고 외지인이 사가지고 가격을 올렸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거에 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나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게 불리해지니까 부산에 집 있는 사람은 거제부터 팔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거제부터 팔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제부터 파는 거예요. 거제에 사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나는 그냥 거기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제 집을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내 걸 사줄 사람을 봤더니 옛날에 누가 사줬냐면 서울 사람이 파니까 부산 사람이 사줬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 몇 년 동안은 22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거제 사람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제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순서 이게 파는 사람 이만큼 모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이제 솟아나는 그런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발견하듯이 아주 조금씩만 나오니까 그간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를 한 5년 가까이 겪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네. 맞아요. 5년 가까이 겪었잖아. 이제는 팔 사람 다 팔았어. 아. 외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살 사람도 봤더니 내 앞에 널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전세 관리했더니 전세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이런 이제 반전의 이제 사이클이 이제 상승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거 그냥 역전세 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8,500 주고 솔직히 이거 8,000에 살 자신도 있는데 될 것 같은데? 밀리면? 네. 가격 밀리면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 전화하면. 500만 원. 그때 500만 원 남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무피로 사는 투기꾼이냐 이런 관점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고도로 계산된 그 타이밍에 이런 물건을 사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무피라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지역들이 이런 상황들에 접해 있어요. 지금 지방들이 많이. 좀 더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전주나 이런 곳들은 이런 물건 있으면 더 안전빵이긴 하죠. 전주도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문제는 만약에 공급이 좀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거의 많이 올랐으니까 공급하기가 쉽잖아요. 거제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급은 못해요. 그냥 지금 최고 비싼 게 한 4억 5천인데 아파트 짓는데 한 5억 이상 든단 말이죠. 8사로 아무리 싸게. 그러니까 땅값 안 주고 지으려 해도 5억 이상 드니까 현실적으로 한 몇 년 가까이 공급이 없고 몇 년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그 후로 몇 년 더 시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최소 한 몇 년 동안은 전세가 상승이 한 매매가 상승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돈이 너무 없다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이게 위치가 좋은 곳인데 옥수현대? 여기 상가 여기 있어.
상가가 여기 있어. 이게 재척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안고 가야 되네요, 이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상가처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 돼요. 너무 무리한 요구만. 여기 상가가 총 아파트 세대가 566인데 87세대니까 지하층까지 다 챙겨주려고 하면 약간 서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대충 50%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50%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상가는 과반을 받아야 돼요. 동별 과반을. 50%만 챙겨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1층 같은 걸 사면 좀 안전하겠죠. 이거 약간 쪼갠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작긴 작은데 호실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급이냐? 이 개포주공급이에요. 박혀 있는 수준이. 아. 그러니까 그 시세가 여기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상가에 위치해 있는 수준이 개포주공이랑 비슷하고 여기가 이제 개포주공이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1층은 3.1배 아파트 대지 분담 평당 그 감정에 3.1배를 해달라. 그래서 5단지는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6단지, 7단지는 소송에서 졌잖아요. 1심에서 6, 7단지가 그 소송에서 졌잖아요. 최근에. 너무 과하다. 그 정도로 이게 좀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만큼 이제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여기는 이제 단점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니까 만약 일반 분양가로 협의가 돼버리면 좀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죠. 강남은 일반 분양가로 받아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크게 상관없고 오금 현대도 비슷해요. 오금 현대도 위치가 여기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정 비율이라고 요거를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상가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지는 거. 요게 낮으면 이거 너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를 주기로 했고 오금 현대. 개포주공도 아까 거기도 조합원 분양가를 주기로 했고 간평을 3.1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다. 그래도 일단 뭐 소송에서 졌어도 아파트 받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개포주공 그 상가 소유주분들은.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상가 위치가 박혀 있는 게. 대표님이 다주택자라서 좀 이런 물건을 잘 발굴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뭐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그 수요를 또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멤버십에서는 또 다주택자 수요를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초보자들도 이런 거 사요? 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잘 못 사시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단점이 뭐 2년 실거주해가지고 비과세 생기는 게 없잖아요. 네. 당장은. 네.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신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분, 지방에 계신 분인데 난 서울에 꼭 사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살 수밖에 없죠. 토지를 피하면서 네. 상가로 나중에 입주권. 맞아요. 그럼 다양한 이제 그걸 맞춰 드려야 되니까. 지방 분들이 하면 괜찮겠구나. 지방 분들 정말 좋죠. 상관. 지방 분이시더라도 한번 볼까요? 네. 지방에서 오시더라도 우리 지방에서도 오시면 제가 이런 맞습니다.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 부산, 여기서 대구, 대전에서 막 오시더라고요. 다 설명드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셔야 찐이에요. 멀리서 오시면 제가 또 질문해드릴 때 어디서 오셨는지 다 확인해서 멀리서 오신 순으로 다 답변 드리고. 뭐 부산, 예, 캐나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캐나다, 제주도, 캐나다. 예. 뭐 프랑스 있어요. 네. 한 번도. 그래서 그때 어디에서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쪽으로 오신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받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 그래서 항상 이런 무료 강의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 무료 강의들은 다 유료급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되게 이를 갈아서 준비를 해오시기 때문에 다들 뭐 무료라고 해서 대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강의 시장도 다 치열하단 말이에요. 강사님들이 무료라고 대충 하면 금방 도태돼요. 용인에 있는 이스트 팰리스 3단지인데 2층인데 당시에 이 경매 나왔을 때 2월 달이다 보니까 요게 그 2월 달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10층이 12억에 팔렸으니까 저층은 더 쌀 거 아닙니까? 네. 저층이 싼다라고 했을 때 이 10억 9천이면 거의 저층 시세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받아갔단 말이에요. 네. 혼자. 왜 받아갔지? 그 잔금도 냈어. 뭐지? 이걸 봤을 때 이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왜 받아간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자산을 늘려가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거 왜 받아가는 거지? 이 사람 왜 이걸 받아갔을까? 이 저층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파고 드시는 분들이 주로 돈을 버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정원뷰가 좋아요. 2층이 정원뷰인데 뭐 개인 정원이 있다까지는 아닌데 거의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정원뷰가 좋아요. 2층이. 그래서 2층이 나쁘지 않은 뭐랄까 층이에요. 로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중층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고 받아가신 거예요. 네, 여기 10층 가격이랑.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저도 이제 역으로 파고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도 뭐 제가
내가 뭐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거를 유찰시켜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받아갔으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 뭐 잘못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만의 무언가 돈 버는 그게 있을 거다. 여기에 수익이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후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도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시장이 일단 옳다라는 추정의 원칙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시장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태운다. 내 보증금을 1억 900만 원을 태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비록 입찰이 한 명이어도.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여기 손해 보려고 이거 입찰하시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실수도 있다. 실수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는 실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좀 언밸런스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까지 공부를 많이 하면 보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동탄이 왜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야지 동탄이 무슨 거기 동탄 나부랭이가 그렇게 비싸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못 번다고요, 돈을.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누가 이거를 1억 보증금을 태우면서 허투루 이걸 보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무언가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돈 버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좀 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 경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거, 이게 봉천 14구역 물건이요. 이 안에 한 10억 언더 물건이 없어요. 네. 10억 밑으로. 그럼 이것도 만약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 싸게 받은 거잖아요. 진짜 싸게 받은 거죠. 진짜 뭐 한 3억 가까이 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경매 시장에서 잘 없는 일이에요. 와, 이거 26년 5월이에요. 네, 경매 시장에서 잘 없는 일인데, 저도 이걸 전화를 했죠. 이분이 다 물건자냐? 아니래. 그러면서 그 조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많이 왔다. 전화 너무 많이 왔다. 근데 그분이 혹시나 이걸 입찰해서 받을 생각이었다면 그분을 진짜 높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안 간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게 2주 동안 노출이 되면 14일 동안 노출이 되는데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다면 140명이 전화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가기 싫어지는 거죠. 이거 어차피 이게 대충 한 10억 정도 하는데 6억 5천 써가지고 낙찰될 것 같지도 않고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걸 못 받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가가지고 이 가격에 쓴 사람은 정말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거 좀 부럽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내 기술과 내 의지 이런 거, 내 어떤 뭐 역량을 떠나서 꾸준함, 성실함,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 뚝심, 행동력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이러면 돈 버는 것과는 좀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대단하다. 안전마진이 있는데 이걸 더 싸게 받았어. 그렇죠. 네, 엄청 싸게 받았죠.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영주? 영주. 네. 영주? 네. 영주에 지금 보시면 전세가 여기 4억이에요. 84가. 작은 도시 치고는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상한데요? 4억, 3억 4천. 지금 전세가 근데 없어. 저것도 몇 개 있는 거고 거의 없죠. 뭐 도시가 작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작은 도시라서 안 돼. 이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시세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물건이 없으면 이게 가격이 1억 3천에 나온 거를 1억 3,800에 받아갔겠냐고요. 제가 이거를 신권에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신권에. 그냥 근데 영주에 아무도 안 갔단 말이에요. 뭐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거 해가지고 뭐 한 1억 4,500에 팔았다고 치면 단기적으로라도 뭐 한 1,000만 원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지런하게 꾸준히 관찰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행동을 보면서 항상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나도 등기부 떼보고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꾸준히 추적해 보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이 가격에 받아갔으면 다음엔 나도 신권에 들어가야지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버는 거지 누가 추천해 주길 바라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한 번 돈 버는 걸로 꾸준히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쌓여서 복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잘 벌었는데 이거 돈 잘 벌었다고 팔아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또 다 날리고 막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어떤 자세 같은 거. 그럼 대표님은 진짜 전국에 있는 뭐 네이버 물건이 됐든 경매 정보지에 있는 물건이 됐든 다 보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인스타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론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물건만 찾으면 물건을 처음 들을 사람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네.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뚝 던져놓으면 뭐야 이거 이러니까. 예. 아. 그런 서로 상호 이해가 쌓이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재밌긴 한데 못 알아들으시죠. 650개 산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게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투자 아이디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표님은 그걸 진짜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뭐 근데 재건축 상가라서. 크게 보면 결은 똑같습니다. 상품 유형을 바꿀 뿐이지 제일 좋은 곳에서 오르는 게 시작돼서 이제 더 싼 곳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바로 가지 않고 이 입지 안에서 상품 유형만 바꿔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재개발, 안 낡은 거 이런 거 사서 버티는 거죠. 상가가 싸면 그걸 사서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도 있죠. 좀 주변부로 가야 될 거는 너무 오랫동안 여기가 정체돼 있으면 잠깐이지만 내가 수익을 낼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내가 잘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각자 다 운과 실력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 운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쵸. 그거를 웬만한 사람은 접근 안 하죠. 왜냐면 잘못될 수도 있고 집이 많아지는 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또 뭐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험난한 길이 예상돼도 그걸로 가는 거죠. 주변부로도 가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에 또 빠져나올 걸 목표로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각자 선택이지.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심부에 어떻게든 내가 자리를 잡고 버티려고 하는 이게 일단 누구나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고 내 집 마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주변부에 가서 돈을 뭐 여러 개를 사가지고 버냐 안 버냐는 선택인 거죠. 대신 리스크도 따라오니까.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야, 놀랐습니다. 내 집 마련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좀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지방선거도 끝났고 혹시나 또 뭐 전세 기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내 집을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신 분도 있잖아요. 뭐 더 갈아타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너무 뭐 지금 불장 느낌으로 가는데 내 집을 안 팔려가지고 못 갈아탄다 해가지고 너무 뭐랄까 이불킥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게 사이클이 안 올 것 같아도 또 하락기가 오니까 공부를 해서 그때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번 장에 뭐 내가 운이 좋아서 다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하락장에 다 그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가려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일단 내 집 마련이라도 하시고 투자는 뭐 후레이 TV 계속 보면서 잘 하시는 분들 내용들 잘 찾아서 보지만 마시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 보고 그렇죠. 해보는 게 중요해요.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관심 물건 해놨다가 다시 그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 게 이걸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튜브에 어떤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너무 말만 하시는 분들을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네. 무료 강의 오시면 이번에 또 라이브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을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설명보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물건 잘 찾아서 그걸 가지고 빨리 내 집 마련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쪽 실전 강의 느낌으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채팅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 넷프콘 예. 가입하면 넷프콘은 월 이제 커피 2잔 값으로 이런 인사이트 있는 물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라이브 같은 것도 올려주십니까? 강의도 무료 강의로도 그 한 달에 한두 배씩 올라가고요. 뭐 유료 강의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 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재개발, 재건축, 상가, 경매, 지방, 수도권 지금 되게 다양하게 각 지역도 좀 질문 나오는 것도 최대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다시 보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무료 강의도 오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와서 또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